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9.11 테러를 일으켰던 알카에다의 수장 빈라덴을 숨겨주고 미국에게 신병 인도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01년도에 발발했다고 했었는데요. 미국이 아프간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탈레반 무장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프간에 친미 정부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험준한 산악 지형과 고도의 게릴라전, 그리고 아프간 친미 정부군의 부패와 무능 등으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20년이나 지속되었죠. 더 이상 전쟁을 끌고 갈 목적과 의지를 상실한 미군은 작년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드디어 올해부터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이후로 탈레반은 다시 본격적으로 세력 확장을 시작했고 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주요 거점들을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장악해 들어가면서 과거 미국하고 전쟁하기 이전의 영역을 대부분 회복했는데요. 또한 탈레반은 그동안 미국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시작했고 홀로 싸우고 있는 아프간 정부군조차 와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군 철수 이후에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차지하고 다시 공포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아프간만의 문제가 아닌 중동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본격적으로 발빼기 시작하면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다시 득세하기 시작했고 표면적으로나마 잠잠했던 중동 정세가 다시 어지러워질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5.1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를 겪은 미국은 반세기 이상 중동 정세에 깊숙이 개입을 했는데요. 정치, 외교, 경제를 비롯해서 직간접적으로 군사 개입도 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앞에서 말한 아프간뿐만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등등 중동에서 미국과 안 엮인 나라가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중동 정세에 개입한 세월이 길다 보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필연적으로 미국이 중동 정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에 올라서면서부터 미국에게 중동은 과거만큼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게 됐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 중동과 미국의 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중동에 파병된 병력을 감축하거나 철군을 하는 등 이렇게 미국이 중동에서 본격적으로 발빼기를 시작하니까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공백을 두고 과거 미군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IS나 탈레반 등 무장 세력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했고 권력 다툼 등 중동 정세가 험악해질 조짐이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내에서는 이런데 또 한편으로 중동에서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위치와 역할을 꿰차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인데요. 그동안 미국이 중동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그 나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었었는데 미국과 중동의 연결고리가 점점 얇아지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동에서 역할을 키워가고 있죠. 오늘은 우선 미국을 대신해 중동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러시아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과거부터 부동항이 중요해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학교 수업 시간에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이 옛날처럼 그렇게 땅 따먹기 하는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왜 러시아가 중동에서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지 한번 의문을 가져보자고요. 딱 깨놓고 말해서 평화니 인권이니 명분이 어떻든 미국이야 석유가 그만큼 중요했으니까 중동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고 셰일혁명으로 에너지가 풍족해지니까 중동에서 슬슬 발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가격 그런 것들이 포인트였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부국이고 수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중동은 에너지 수출의 경쟁자일 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미국이 중동에서 빈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동안 이미 중동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졌고 지금도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는 뭘 얻기 위해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 러시아의 자국 안보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러시아 공공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내에도 반정부 성향이 강하고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있습니다. 무장세력 IS가 한참 활동할 때는 IS와 러시아 내의 이슬람 세력과 유대가 강해지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는 자국 내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하고 중동 지역의 무장세력과 관계가 깊어지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동 국가 정부들과 관계를 끈끈하게 가지려고 하는데요. 중동 국가 정부 입장에서도 반정부 무장군벌 세력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골치 아픈 존재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이들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쁠 것 없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이라크와 시리아를 근거지로 하는 무장단체 IS를 격퇴할 때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작전을 벌였던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컸을 때는 러시아가 끼어들 틈이 없었는데요. 어차피 그 역할을 미국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러시아는 반미 성향의 중동 국가 선에서 제한적인 중동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동에서 미국이 발빼기 시작하니까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등 안보에 미국 의존도 높은 친미 성향 국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하던 역할을 대신해줄 나라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기회로 러시아가 이제 친미 중동 국가들하고도 관계를 끈끈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로 러시아의 자국 안보 차원에서 중동 국가의 정부들과 끈끈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한테 중동이 경제적으로 매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 좀 생뚱맞게 들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해봐야 중동 국가하고 경쟁관계가 되는 에너지 자원 수출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러시아 입장에서 중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냐 이거죠. 근데 듣고 나면 바로 할 겁니다. 바로 군수산업과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앞에서 중동에서 미국 역할이 축소되면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들이 러시아와 관계를 끈끈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안보 협력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러시아의 무기를 사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중동은 미국의 전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의 30-40%를 차지할 만큼 큰 방위산업 시장인데요. 러시아가 친미 중동 국가들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동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죠. 물론 여기 중국도 끼어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을 견제해서 만들어진 군사동맹이 나토인데요. 냉전 시절 때 비해선 그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토 회원국이라면 친미 국가의 표식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그 나토의 중동 회원국 중에 하나, 터키가 S-400이라는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친미 성향을 가진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무기 수출이 매력적인 게 미국제, 러시아제, 기본적으로 무기들이 호환이 안 되니까 처음에 시장 뚫기가 힘든 거지 한번 팔아먹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매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 중동 지역 원전 시장 공략하자고 이야기를 할 만큼 현재 원전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원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석유 자원 부국이 왜 원전에 관심이 많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시장의 친환경 추세와 더불어 화석연료 수출에 의존한 국가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두운 건 중동 산유국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의 매장량은 충분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원유를 생산하는데 더 깊이 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채산성에 영향을 줄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경제에서 원유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고 IT 산업도 키우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원전 산업에 엄청난 투자도 하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현재로서는 필연적으로 높은 발전 단가하고 불안정한 전기 생산량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전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중동이 엄청난 원전 수요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체르노빌의 악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원전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인데요.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등 원전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로 원전 산업이 주춤하는 동안
러시아가 원전 시장을 상당 부분 장악했습니다. 이미 현재 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전의 70% 가까이를 러시아가 장악한 상태로 러시아의 원전 수출 산업이 활발한데요. 앞으로 중동의 원전 수요가 엄청날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동 국가들에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 수익뿐만 아니라 원전 운영, 정비, 원료 공급에 원전 해체, 폐기물 처리까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원 수출보다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거죠.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반강제적으로 합병하면서 유럽, 미국 등 서구권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에게 중동은 무기와 원전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탈출구 역할도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중동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협상력 때문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현재 세계 속의 러시아는 경제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발언권도 약해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러시아가 과거 미국 수준의 중동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에너지 공급망이나 안보 이슈 등을 통해서 러시아의 외교 협상력이 상당히 올라가게 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중동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는 자국의 안보와 무기 원전을 앞세운 중동 비즈니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영향력 확대 등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미국보다 러시아가 더 매력있는 파트너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사실 중동 국가들이 서구권 진영 국가들에 비해 인권이나 민주적 가치 등의 개념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독재도 흔한 일이고 권력층에 대항하고 비판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심각한 수준의 인권 탄압을 하는 일도 흔하게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파트너 국가라고 할지라도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나마 그런 정권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중동의 권력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양 국가 간의 이익 관계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눈 감아주기 때문에 중동의 권력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러시아가 파트너로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중동 국가 입장에서 러시아를 크게 거부할 이유도 없고 러시아도 중동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미국이 빠진 중동에 러시아가 왜 영향력을 넓혀가는지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이 왜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